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컨설팅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짬을 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을 하죠. 그렇게 좀 문의를 통일을 해달라. 예, 그렇게 하는데 이메일이라든지 뭐 그 문자, 카톡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그걸 다 하고 확인하고 뭐 답을 드릴 시간도 없을 뿐더러 확인도 어떤 경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누락되니까 그쪽으로는 문의를 하지 마시고요. 문의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걸 제가 다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전화를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갑자기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수업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급한 전화 안 가고 받았다가 나중에 통화를 하자 하고는 전화를 또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단순한 어떤 문의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것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정말로 하루에 수차례에 걸쳐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의를 한쪽으로 좀 통일을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면은 근데 문의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선순위 임차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유료 사이트 이렇게 보는데 뭐 대항력 있음하고 빨간 글씨로 돼 있고 인수 막 이런 말이 있는데 나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죠. 어, 그런데 거의 유료 사이트 거의 대부분 맞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셔가지고는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문의가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문의는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은 제 여기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PC로 볼 때 보면 여기 돋보기 있거든요. 여기 돋보기에 이렇게 눌러 클릭을 하면 검색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선순위 임차인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영상 제가 올려놓은 게 쫙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계속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도 여러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몇 개 들으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가 6개월 아직 채 안 됐는데 180개 정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찾으시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경매권 중에서 공동주택, 공동건물에 있어서의 관리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리비에 관한 얘기도 제가 예전에 한 번은 했었겠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 뭐가 나오냐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게 경매 미납관리비 3년 지난 것은 안 내도 된다고요? 라는 내용의 이제 영상이 제일 위에 뜨네요. 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일단 여러분이 왜 경매권 특히 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제일 입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라는 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임장을 가면은 시세 조사하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점유자 조사하고 그리고 관리비,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죠? 미납관리비 문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일 쉬운 거요? 그냥 관리사무소 전화합니다. 그죠?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뭐라고 하세요? 저는요. 전화 그쪽에서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느닷없이 뭐 몇 동 몇 호 경매 때문에 그러는데 몇 동 몇 호 어떻게 뭐 관리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조금 있어 보이게 실례합니다만 저기 관리비 담당하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관리비 담당하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꿔 주기도 하고 또 접니다. 왜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매 때문에 몇 동 몇 호 이렇게 본론을 먼저 시작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경매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고 선생님이라는 호칭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가씨라고 할 수도 없고 아줌마라고도 할 수도 없고 저기요 한다든지 뭐 호칭을 그냥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럼 좀 뭔가 삭막한 느낌이 들고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선생님 그래요. 담당자님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있잖아요. 경매 때문에 문의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좀 부드러워져요. 선생님 하면 누구나 사람은 조금 대접받는 그런 느낌, 기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좋은 쪽에 호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기가 좀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부드럽게 몇 동 몇 호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하면은 금액이 그러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금액 얼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월부터죠? 라고 우리 물어보잖아요. 몇 개월분입니까? 몇 개월분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12월 17일 날 이제 찍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확인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다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11월 달 11월 분까지 해서 지금 12월 분에 고지서가 나가 있는 그 금액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월 분 11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월분까지입니까? 몇 개월분입니까? 몇 개월분인데 몇 월까지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총 금액을 듣지 않습니까? 총 금액을 들으면은 몇 개월분이 얼마다라는 금액을 들으면 우리 순간적으로 산수가 좀 되잖아요. 했는데 예를 들면은 30평대인데 한 달 한 9만 원, 8, 9만 원밖에 안 돼.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것 같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안 살아요?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럼 그 사람이 안 살아요. 살아요. 이런 확답을 주지는 않아요.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 많은 집을 아파트에 따라서 몇천 세대가 되기도 하고 적어도 몇백 세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넌지시 물어봐야 되겠죠. 안 사나? 이상하네. 금액이 너무 적네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집이네요. 그러면 자기도 같이 호기심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도 보니까 사용량 같은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한테 예를 들면 관리비를 물어봤을 때 얼마입니다 하고 대답은 해주지만 산다 안 산다 이번 달에 수도 전기 계량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꼭 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유도를 부드럽게 유도해내는 그런 걸 여러분이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화하면 미납 없어요 하거든요. 미납 없어요. 알았어요 하고 끊지 말고 그럴 때도 지금까지는 미납이 없어도 앞으로는 미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달에 이 집이 얼마나 나오지? 그런 호기심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궁금증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거기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제 의도를 모르니까, 내가 왜 그걸 묻는지 의도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밀릴지 모르니까 보통 지금 얼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걸 미리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눈짓이 그게 평형대는 우리가 알고 전화하잖아요. 20평대다 이러면은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만 원 안팎 되지 않습니까? 그죠? 30평대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럼 물어봐. 물론 이제 이번 달에 얼마 나왔어요?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걸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이제 좀 짜증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30평대 같으면은 20만 원 넘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얼마 나와요? 안 물어보고 거기 그 집에 한 달에 이번 달에 2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안 나. 한 17, 8만 원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 짚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답을 유도해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초보 때는 이렇게까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우리가 풀어나가면 참 좋은데 얼마 전에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제가 울산 북구의 어느 아파트, 뭐 저희 낙찰 받은 것 말고 그 떨어진 사건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유, 정말 관리비 조사할 때부터 제가 기분이 나빴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관리비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이제 저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물었거든요. 여직원 보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관리비 때문에 그러는 경매 때문에 그러는데 관리비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관리비요 이래요. 관리비요 이러더니 어 잠깐만요.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더니 남자 소장님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못 알려준대요. 그 내가 왜 못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도 아니 그 소장님 같으면 주택관리사도 다 땄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법규 같은 걸 알 건데 그러면 경매 낙찰받고 와서 미납관리비 낙찰자로부터 안 받으실 겁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보니까 법으로 보니까 판례에 의해서 뭐 공룡관리비는 공룡분에 대해서는 인수하라라는 판례에 있어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전화 문의를 하는 건데 경매권 같은 경우에 아니 다른 사람 아무도 문의를 안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의가 많이 왔대요. 근데 안 알려줬대요. 그리고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고 게다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 원래 사람이 그 예를 들면 전입세대 열람조차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집에 우리가 다른 사람 집에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열람할 수 있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집에 그 전입세대 열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남이 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이라도 못해요. 그죠? 자, 그런데 경매에 나오지 않습니까? 경매에 나오면은 권리 분석을 위해서 뭐죠? 전입세대 열람을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주민센터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경매 나왔다는 저 근거를 출력해가지고 들고 가서 제출을 하면은. 그죠? 자, 그러면은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관리비를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면은 자기들이 안 알려줘도 되죠. 그런데 받을 거잖아요. 법에서도 납부하라 하잖아요. 의무가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알려준다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화를 내요. 거기 어딥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군데 그런 걸 물어보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저는 법원에 등록이 돼 있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입니다. 경매 권리 분석하는 사람이고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저기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문의를 했을 때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소장님은 그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를 준비하십시오. 각자 준비해서 우리 만납시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모든 자료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소장님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래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 전화번호 남기니까 저한테로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준비됐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부산에서 울산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니 그래요. 한 300만 원 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냥 툭 끊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왜 이런 말씀드려요. 이렇게 대책에 해서라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알려준다고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고는 여기는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입찰 못하겠다. 그리고 입찰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에 좀 밀어붙여서라도 알아봐야죠. 지금 막 전화로 제가 이러잖아요. 이제 좀 세련돼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경매 컨설팅 초보 때요. 마산 쪽에 있는 어느 아파트인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줘요. 거기는 또 그렇게 세대수도 뭐 그렇게 많지 한 200세대 정도 되는 100몇십 세대 정도는 한 동짜리 이런 아파트였어요. 전화를 했는데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고
경비실만 있고 관리비 이런 정산 같은 거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 쪽에서 어디다가 이렇게 아웃소싱 형태로 이제 의뢰를 해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자기는 무조건 모르겠대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 그 관리하는 분 전화번호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위탁업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랬어요. 못 알려준대요, 그때도. 그러면 지금 같으면 전화로 이렇게 해결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경비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초보라서 말을 버벅거리고 잘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참을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가가지고, 그러고 경비 아저씨하고 얘기하는데 역시나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 경비실에서 5시간인가 저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은 뭐 주민이 그 일부러 아저씨 괴롭히려고 그런 것도 있었죠. 앉아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비실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뭐 입주자 대표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몇 시간을 버티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누구시냐고 그러길래 뭐 이런 사정으로 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입주자 대표님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자기가 뭐 부회장인가 뭔가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통화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가지고는 해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경매일을 하다 보면은 터무니없이 미납관리비를 못 알려주겠다고 뻗태는 그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알려주는 근거 자료가 어딨냐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거기를 왜 알려줘야 되는지 해서 법적인 증거 이렇게 증빙 자료 다 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하면서 제가 지금 밀어붙여서 전화로 알아내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찰하면서 관리비 안 알려주는 아파트 뭐 만난 적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도 도움도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미납관리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화면 있죠. 경매 미납관리비 3년 지난 것은 안 내도 된다고요 하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